오늘 아시아연구소 2011년 첫 학술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별히 학술 행사와 관련돼서 올해 2011년 행사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저희 아시아연구소에는 오늘과 같은 특별 강연도 있고 또 아시아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아시아 포럼과 워크샵 또 국내 학술회의가 4월, 5월 계속 거의 격주 간격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저희 또 현수막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학술 행사를 참여해 주시기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매 학기에 특별 강연, 국내 우수 학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중국 인민대학교에 계신 왕지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에 기반한 관리 경영, 철학에 기반한 관리 경영의 새로운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실 우리 왕지 선생님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지 교수님은 현재 중국 인민대학교 철학과 교수시고요. 중국 고등교육 출판사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저희 그 포지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대단한 역할을 맡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 교재 또 고등학교 교재를 거의 다 배포하고 만드는 그러한 고등교육 출판사입니다. 거기에 편집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지 교수님은 거의 인민대학 철학과에서 쭉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특별히 철학과에서 교수 교편을 잡으시다가 2005년부터 고등교육 출판사 편집장으로 옮기셔서 많은 출판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학과 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중국의 미래, 관리, 철학,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분야인 관리 철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을 텐데요. 조금 전에 그런 새로운 어떤 떠오르는 학문 분야로 철학 부분에서 관리 철학이라는 부분을 좀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아시아연구소 학술 행사인데요. 앞으로 학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왕지 선생님이 영어로 발표를 하시면 중국어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세학과의 고유경 학생께서 통역을 맡아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5시 반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다른 것은 이후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분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가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을 맡은 우리 고유경 학생께 좀 잘 하시라고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왕지 교수님을 힘차게 환영하는各位老师，各位同学，下午好！非常高兴到首尔大学亚洲研究所来跟大家做一个交流。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학술 교육 행사에서 강연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我是搞哲学的，今年以来呢，把自己的专业方向调整一下，调整到管理哲学。今天很多同学也关心，什么叫管理哲学？一会儿我也在这个过程当中给大家简要的说一下我的理解원래 철학을 하던 사람인데 새롭게 관리에 대한 철학, 철학을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영철학,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앞으로의 강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今天跟大家交流的题目就是现在写的这个，主题叫未来管理，讲的是一种新的哲学管理观。 제가 오늘 강연하게 될 제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철학 개념 분의 방식입니다. 上来呢，先简要的把这个题目解释一下，什么叫未来管理？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래 관리란 대체 무엇일까요? 因为未来管理在汉语当中呢，汉语比较简单，就是把未来和管理两个词并列。 지금 말하는 그냥 딱 미래, 그 다음에 관리 이렇게 두 글자를 병렬해 놓으면 딱 뜻이 이해가 되는데요. 这样呢，可能给人一个误解，以为讲未来管理就是讲未来的管理，其实不是。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 미래 관리가 미래의 관리라고 오해를 하시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而是要提出一种比现在通常的一般的管理观念不一样的新的一种管理的观点。 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래 관리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에 기반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那么这之前呢，我们先看这样一句话，就是这有一个人说的，我把它引到这儿来，就是今天的教育和老师不生活在未来，未来的学生将生活在过去。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현재 교육과 교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국내 학생들은 과거를 바꾸고 있게 바꿨다는 겁니다. 这句话呢是针对的教育和老师讲的，但是我觉得他讲的非常有道理。就是我们的教育和老师是教育学生的，教育学生的人，他自己，他如果他不把自己的观念提前，那么他教育的学生将来就会落后。 이 말은 교육과 선생님을 상대로 한 말이지만 좀 굉장히 이게 영향을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생각에서 발전이 없다면 결국 학생은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죠. 那么因此我们同样也可以对管理者说这样一句：今天的领导者和管理者不生活在未来，他领导和管理的组织将生活在过去。 네, 그래서 앞서 아까 교육과 교사에 대해서 했던 말을 경영식의 그거를 이모시켜서 말해보자면 오늘날의 리더나 경영가가 미래를 보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조직은 결국 역시 과거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我们在座的很多人可能都是从事管理工作或者领导工作的，那么他有一个自己的时间坐标的问题。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경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다 각자만의 시간 좌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其实我这里说的管理者是个广义的意思。我认为其实每个人都是管理者，每个人在单位里头可能是被管理者，但是他对于自己来讲，他又是管理者，他要管理自己。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경영가, 관리자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조직에서 관리, 리더일 수도 있고, 또는 관리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역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这样呢，就是说，涉及到这个管理当中涉及到一个时间的问题。 근데 여기 경영 관리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我们大家都是生活在同一空间中的。今天我来到首尔，我们就来到首尔这个空间当中，我们大家可以进行交流。 우리는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내가 또 이렇게 서울에 왔고 여러분이 서울에 같이 있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을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합니다. 但是如果我们深入的思考一下，我们会发现，生活于同一空间中的人，实际上他不一定生活在同一时间中。 그렇죠. 우리가 지금처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과연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因此，我这里指的时间是指的人的存在方式的时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그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比如我们在座的每位同学，我们自己也可以问自己，我们究竟你是属于哪一种人？你是现代人，你可能就是现在的人，因为我们现在生活在同一空间中。但是你是生活于现在，生活于过去，还是生活在未来？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과연 현재인지 아니면 과거인지 미래에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也就是说，生活在同一空间的人，同一空间中的人，他其实不一定生活在同一时间中。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大家想想是不是这样？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因此，每个管理者都有3种可能的管理现在的方式。 그래서 경영가는 현재 지금을 관리하는 3가지의 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那生活于现在的人，他是用现在管理现在；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부터 현재를 관리합니다. 生活于过去的人是用过去管理现在；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로 현재를 관리하고요. 生活于未来的人是用未来管理现在。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로 현재를 관리합니다. 这就是我从哲学管理的角度划分了3种不同的管理方式。 이것이 제가 철학 관리라는 측면에서 나눈 생각을 보였습니다. 有没有生活在现在，但是他实际上生活在过去的人呢？我觉得有的，最典型的是一些老人。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저는 노인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我们有些老年人，我不知道韩国中国的很多老年人就是这样，他说出话来，他不是说现在，你听他说话讲的，你他说的是过去，所以我管这种人就叫做生活在过去的人。 한국의 노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노인분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런 사람을 과거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人是这样，实际上呢，我们可以简单的划分一下，在人类社会的发展中，是不是也有这样3个时期？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에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就是一个呢，这种划分它是相对的简单化一点啊，我是从这样的典型的意义上来划分一下。一个呢就是前现代时期，这种时期的基本的管理模式，它是用过去管理现在，所以我把它称作过去管理。 이런 시기를 제가 단순하게 사실 요점을 짚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는데요. 첫째는 전후 시기인데 이건 과거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那么到了现代时期，就是从资本主义工业化时期以来，这个时期的典型的特点，我认为它是用现在管理现在。 자본주의 공업화가 이루어진 근대로 오면은 관리 방식은 현재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으로 변합니다. 比如说，一切目的，它的管理的目的都是为了眼前。 예를 들면은 제 관리하는 목적은 오로지 눈앞에 어떤 것을 위한 것만이 목적이 되는 관리입니다. 比如泰勒的科学管理。 과학 관리나. 那么我们现在呢，已经进入了后现代时期。我觉得我们现在应当的管理是未来管理。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간 사회로 들어간
저희가 해야 될 관리 방식은 미래 의존한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可见未来管理，我们这里讲未来管理，它是一种时间管理。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보면은 미래 기반한 경영 관리란 바로 시간의 관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而这里的时间，它不是我们一般的生活意义上的时间，指的是作为人的存在方式的时间，因此它是一个哲学概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철학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而未来管理中的管理，我刚才讲了，它也是广义的概念，它不是说哪一个具体的管理，它是包含了很多具体管理的一个一般的管理，甚至我们个人对自己个人的管理也可以称之为管理。因此，这里的管理也是一个哲学概念，它是一种哲学管理。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관리는 아까 말한 시간처럼 그런 제가 방법이한 개념인데요. 자신에 대한 관리 또한 포함함으로써 철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因此，我的跟大家交流的问题呢，就自然的从逻辑上是下面3个问题。第一个问题，什么叫哲学管理？第二个问题，什么叫时间管理？第三个问题，什么叫未来管理？ 그래서 제가 얘기한 미래 기반한 경영 관리를 연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관리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시간의 관리는 무엇이고 세 번째로 미래 관리는 무엇인가? 首先来讲，未来管理是一种哲学管理。 네, 첫 번째로 미래 기반한 경영 관리는 일종의 철학적 관리입니다. 什么叫哲学管理呢？并不是在现有的管理学之外又增加了一种管理，说大家做，因为我们的管理很具体，因为管理一个部门、管理一个学校、管理一个企业都是管理，它需要各种具体的管理，有行政管理，有经营管理，甚至有人事管理、财务管理等等，那么哲学管理是什么呢？哲学管理它不同于这些具体的操作性的管理，它是以提高管理者的理念、提高管理者的思维、境界和方法为目的的管理。 관리란 행정관리, 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관리란 그런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경영과 관리하는 사람의 이념, 사고 방식, 그들의 한계나 방법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因此，哲学管理它不是要代替具体的科学的管理，但是它对管理者和管理活动来说又是不可缺少的。 그래서 철학적 관리는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행정관리나 인사관리 같은 그런 과학적 관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적 관리는 경영관리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在西方语言中，管理 （management） 它本身从词根上讲来于手，来于手的一种动作。 手的运用、操纵和控制，后来演化成了管理、处理、经营和安排。 이런 경영 매니지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실 어떤 손이라는 손의 동작, 손이 움직이고 손이 어떤 거를 조종하고 여기 어원이 있었는데 후에 이 뜻이 관리, 경영, 처리 같은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可见，因为我们很多同学也学过管理学。 管理学也是一门很重要的学问和学说，但是管理学中讲的管理，我理解它是一种操作性的工具。 많은 학생들도 경영학을 배우셨을 텐데요. 네, 경영학은 저는 어떤 조작성을 지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但是呢，这种操作性的工具。 它是要由人来操作的，而人呢是有感情、有思维，这样的动物。
이런 조작성의 도구인 이제 철학은 그러니까 도구는 인간이 조종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근데 인간은 어떤 감정을 지니는 동물이죠. 因此，人呢，他需要哲学。 그래서 사람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哲学是对智慧的一种追求。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哲学总是批判现实的，它通过批判现实指向美好的愿景。 철학은 항상 현실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통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합니다. 这是我们通常意义上说的哲学。 네, 이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철학이죠. 哲学怎么跟管理结合起来呢？我们看一看哲学是什么。 철학을 어떻게 경영과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철학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现在一般人往往把哲学理解为哲学家在屋子里面关起来，自己在那里写文章，说着别人都不懂的话，把这些文章发表在杂志上，认为这就是搞哲学。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면은 방 안에 갇혀서 혼자서 이상한 생각하고 어려운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내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其实哲学不是这样的， 하지만 사실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哲学应当是具有批判性思维的人的一种生存或者生活的方式。 사실 철학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생존 혹은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追溯到哲学的源头，古希腊的著名的，就是柏拉图之前的著名的哲学家苏格拉底。 철학이 생겨났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토 이전의 소크라테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苏格拉底是哲学家，但是苏格拉底一生没有写过一篇哲学文章，更没有发表过。 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였지만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고 또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苏格拉底相貌丑陋，衣衫褴褛，光着赤脚在大街上走。 소크라테스는 못생겼고 옷도 나무라고 맨발로 길을 걸어 다녔다죠. 他见到谁就和谁谈论。 그는 길을 그렇게 걷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바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他运用的方法叫做问答法。 그때 실행했던 방법은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比如他遇到一位将军，勇敢善战的将军，他问这位将军：“你说什么叫勇敢？” 만약에 그가 길을 가다가 용감한 장군을 만나서 당신은 용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将军告诉他，将军回答，将军认为自己最勇敢，他回答：“那个坚守阵地、不怕死的人就是勇敢。”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용감이라고 생각합니다. 苏格拉底说：“你说的勇敢，其实只是指的士兵的勇敢。”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용감은 단지 병사들의 용감일 뿐입니다. 你没有跟我说什么是医生的勇敢，什么是教师的勇敢，什么人的勇敢，你都没有涉及。 당신은 그렇게 용감을 말할 때 의사로서 용감은 무엇인지, 선생으로서 용감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最后谈论的结果，这位将军迫不得已，最后心甘情愿地承认自己对勇敢一无所知。 결국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용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苏格拉底认为达到目的了，因为他认为我让你知道你自己是无知的，我就达到目的了。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당신이 무엇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所以他这种思维，我们管它叫批判性思维。 이런 소크라테스의 생각 방식을 저는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我也要对管理进行批判，所以提出一个未来管理。 네, 저도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미래에 기반한 경영 관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我认为这种批判性思维就是我们管理哲学所要做的事情。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미래를 보는 경영가로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苏格拉底这样的人才是真正的哲学化生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으로 철학적인 삶을 사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因为哲学对他来讲不是写文章投稿挣稿费的事情， 철학은 그에게 있어서 어려운 글로 말로 글을 쓰고 기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哲学就是他的生命，就是他的生存。 철학은 그의 생명이었고 그의 생명 방식이었습니다. 这种批判性思维，我认为我们每个人都应该学习和掌握。 그리고 바로 이런 비판적 사고야말로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还有另外一位哲学家，就是中国的哲学家冯友兰。 또 다른 예로 다른 중국의 철학자 황무란이 있는데요. 他提出一个著名的人生四境界的学说。 저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경지라는 설을 제시했습니다. 他认为人生有四个境界， 이 철학자는 인생에는 네 가지 경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小孩儿、原始的人是自然人， 어린이나 원시인은 이제 자연인입니다. 成熟的人是个体的人， 성숙한 사람은 독립적인 한 개체입니다. 个体的人追求功利， 그리고 이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사람은 공력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在个体人之上是社会人， 그리고 이런 독립적인 개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예, 사람은 사회인입니다. 因为他个人的行为要受社会的制约， 왜냐면 사회인으로서의 개인은 사회의 所以要进入道德境界。 그래서 그때 바로 도덕의 경지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他认为这三种境界还不是哲学境界， 하지만 이 철학자는 이 세 가지 경지도 아직 철학 경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最高的境界是做宇宙人， 제일 높은 경지는 바로 우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就是达到天和地的境界。 바로 하늘과 땅의 경지에 달하는 것이죠. 那么，如果我们自己也可以衡量自己是哪一个境界的人， 우리는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我刚才说我们在运用管理工具的时候，管理只是一种工具，它是需要人来运用，而人是有不同的思维和境界。 우리는 경영을 할 때, 경영을 도구로 생각을 하는데 이 도구를 저희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람이다, 경영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用不同的思维和不同境界的人去运用同一个管理工具，所得到的结果也会不一样。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이 도구로서의 경영을 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比如福岛核电站， 후쿠야마의 원전 사례를 볼까요? 核电站首先是个技术问题， 원전은 기술의 문제죠. 但是对核电站的管理，它不是技术问题，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它是思维和境界问题。 그럼 바로 사고와 경지의 문제죠. 它没有达到天地境界， 그 사람들은, 관리한 사람들은 이 천지라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比 때문에 如它只达到功利的境界， 그 사람들은 그저 공명과 이익을 추구하는 경지에밖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那这种后果可能就是灾难。 그런 결과가 바로 재난이죠. 所以，因此我们所谓管理哲学、哲学管理，就是前提是我们认识到管理者也是人，而且是引导某一组织发展的前进的人。比如说我们的林所长，他是要引导着亚洲研究所发展。 그래서 우리가 철학 관리 아니면은 관리 철학을 말할 때 이 경영가를 말할 텐데 경영가도 한 사람이죠. 네, 그는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경영을 할 때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시아 연구소 센터의 연수장도 사람이에요. 我了解到，林所长领导的亚洲研究所发展的非常的好。 네, 제가 알기로 임 소장님이 이끄는 아시아 연구소 센터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因为我觉得这样的领导者，他不仅懂得科学，他也懂得哲学。
이런 리더는 과학을 알뿐만 아니라 철학도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因此，我们希望管理者需要像哲学的思考和行动那样的进行思考和行动。 그래서 우리는 경영가, 이런 리더라는 사람이 철학처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就是未来管理，它首先是一种哲学管理。 그래서 미래 기반한 경영 관리란 첫째로 바로 철학적 관리라는 것입니다. 或者哲学管理的含义，就如同科克比，这是一个西方的管理学家讲的，就是在概念上实现哲学与管理的融合。 그래서 이 철학적 경영 관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필립스이라는 어떤 서구의 관리 철학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가가 경영학을 어떤 도구로서 사용할 때 철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这样使管理者在运用管理学作为工具的时候，有一种哲学的批判思维，能够超越日常经验的狭隘的眼界，达到哲学的天地的境界，也就是道的境界。 네, 그래서 경영가가 경영학을 어떤 도구로서 사용할 때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짐으로써 일상의 그 좁은 시야를 벗어나고 아까 앞서 말했던 천지라는 도덕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那么简单介绍了我对什么是哲学管理的未来管理是一种哲学管理，什么是哲学管理的介绍之后呢，我们进入下一个问题，就是未来管理是一种时间管理。 네, 미래 기반 경영 관리가 철학적 관리라는 첫 번째 말을 끝났고요. 이번엔 주제로 시간의 관리라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因为时间大家都知道，存在过去、现在、未来三个时间的维度。 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위도가 있죠. 我们说未来管理是一种时间管理，其意思就是说，它是把时间引入管理。 이 미래 기반 경영에 말하는 시간의 관리란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경영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我个人的理解，未来管理把时间引入管理所引起的革命，这可能有点夸大，就好像当年爱因斯坦把时间引入力学所发生的革命一样。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경영이라는 측면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는 것이 이루어진 효과는 마치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모든 역학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응용했던 것과 같이 효과를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大家知道，牛顿力学里面是没有时间的。 네, 뉴턴의 역학에서는 시간이 없었죠. 万有引力告诉我们，两个物体之间的这种力的大小，它受它质量的和它的质量成正比和它们之间的距离成反比。但是这里没有这个力传播的速度问题，也就是没有时间问题。 만유적 역학에서는 질량이나 힘의 크기에 대해서 말했지 속도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고 그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爱因斯坦作为一个科学的巨匠，他是对时间和空间这些最古老的概念，运用了他的高度的批判性思维。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과정으로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提出了时间是相对的， 그래서 그렇게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고 말했죠. 而且时间和空间是可以相互转化的。 시간과 공간을 서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就是如果空间有三个维度的话，时间是第四维。 공간이 3차원적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제4차원적인 것입니다. 马克思是一位共产主义者，但是他在研究共产主义、研究未来社会的发展的时候，他特别重视时间问题。他把自由的本质归结为时间。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미래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역시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자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他提出来，人的解放，归根结底是时间的解放。 인간의 해방은 말하고 있으면 바로 시간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也就是对自己的
自由时间的占有。 자신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当你所有的时间都不是你自由运用的时候，你就是不自由的。 자신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다스리지 못할 때 당신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当你能够运用你的自由的运用你的时间，做你自己喜欢做的事的时候，你就是有自由的。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海德格尔是一位德国的著名的哲学家，是存在主义的先驱。他把时间引入了存在的范畴。 독일의 이제 철학가인 하이데거는 이제 실존주의의 선구자였는데 그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존재라는 범주에 넣었습니다. 他的最著名的著作《存在与时间》，这是海德格尔的成名作。他在里边提出了此在的概念。 그 유명한 저서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는 현재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海德格尔对时间问题也做了非常深入的思考。 하이데거 역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고요. 简单的举以上科学家、哲学家这样的人都非常重视时间。科学家、哲学家都这么重视时间，对时间是什么、时间的本质投入了如此巨大的脑力和热情进行探索。那么我们问：时间问题能置于哲学管理的视野之外吗？ 네, 이처럼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본질이 뭔지, 시간의 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열심히 탐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학 관리를 말할 때 시간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我个人有一个看法，就是对任何一门科学，包括社会科学、自然科学，如果这门科学里面它所讲的理论和原理不涉及时间问题的话，这门科学可能就仍然停留在初级的阶段。 사회과학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이든 어떤 과학 분야에서 어떤 이론이나 원리를 다룰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那么我们看，我们对管理学进行批判性的思考，就可以看到，过去的管理学，它在管理的时候，它没有时间的问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는 이 과학문에 대해서 볼 때, 이전에 경영학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因此，未来管理呢是把时间引入管理。 그래서 미래에 기반한 경영이란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把时间引入管理，不是仅仅说管理者和要有效的管理自己的时间。 시간을 경영과 접목시킨다고 말을 할 때, 그거는 경영가가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而是要对作为过去、现在和未来之统一的时间性及其对管理者意义与价值做深层的哲学思考。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통일성을 가지는 시간 싸움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리더에게 미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我之所以把时间性加引号，因为这是一个海德格尔的概念。 제가 여기서 시간상의 따옴표를 붙인 것은 이거는 하이데거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海德格尔就是对存在这个哲学古老的哲学范畴做批判性的思考。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이 아주 오래된 개념 범주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他对存在的思考，认为他以前的哲学家费了很大的心力去研究存在，没有研究清楚。他把存在的问题具体化为存在者的存在。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기에 이전에 많은 선구자들은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존재자의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而存在者的存在是有时间性的问题。 그리고 존재자의 존재로서의 존재가 볼 때는 바로 시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我们说管理是人的管理， 네, 우리가 경영 관리를 말할 때는 바로 사람의 경영이죠. 而人也是有时间性的。 그리고 사람은 바로 내
것입니다. 因此，我们要对时间性的问题做深入的思考。 그래서 우리는 시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目的是使管理者对自己应当的时间坐标有一个清楚的自觉。 그렇게 생각하는 목적은 바로 리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좌표로 가지고 있어야 할 시간 좌표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那么，因此，按照管理者不同的时间坐标，可以把时间管理分为3种。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할 시간 좌표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这个我们上次讲过，再重复一下。 네. 那么这3种不同的管理是3种不同的时间管理。 이런 3가지 관점은 방식은 바로 3가지 다른 시간의 관리입니다. 这3种管理代表了管理者3种不同的思维和境界。 3가지의 다른 관리 방식은 바로 관리자 3가지 다른 사고 방식과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种管理将会产生3种不同的管理后果。 이 3가지 다른 방향으로는 3가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但是不论哪种后果都表明，时间与管理的内在关联是不可否认的。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도 시간과 방향은 그 대체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这就是我们费了一点时间讲了未来管理这种时间管理。 시간을 좀 날려서 네, 미래에 기반한 관리가 시간의 관리라는 것을 방금 말했습니다. 哲学嘛，就是对概念要进行批判性的思考。 처음에 바로 개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죠. 这种思考不是没有用。 그리고 이런 사고는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下面我们进入第4个问题，最后一个问题：管理未来与未来管理。 네, 마지막 거를 보겠습니다. 미래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기반해서 관리를 하는 것. 过去、现在、未来都是时间，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시간이죠. 但是这3个时间不是等量齐观的。 하지만 이 시간은 같은 동등한 서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需要了解，在事实上，你认为哪个时间最重要？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那我们当然认为未来最重要。 우리 미래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在未来管理当中，未来或将来被提升到了前所未有的高度。 미래 혹은 장래라는 이런 시간 개념이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也就是说，我们不仅要把时间引入管理，我们最重要的是要把未来这个观念引入进来。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경영이라는 측면에 넣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那这种做法有没有先例呢？我认为金融学就是先例。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금융학을 말하고 싶네요. 陈志武教授，他是美国，这是一个华人，但是他现在是美国耶鲁大学管理学院金融经理的教授。他写了一本书，叫《金融的逻辑》。 전지우라는 이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있는 금융경제학 교수는 금융의 논리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他这个书的这书很厚，但是这书的一个核心的观点就是反复的讲，金融什么是金融？金融的核心是跨时间、跨空间的价值交换。 이 책이 엄청 두꺼운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금융이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치의 교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或者简单一点说，就是拿现在与未来相交换。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와 미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这个经济的发展，我个人理解，经济的主要行为是交易，而交易离不开时间。 국가의 발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역인데요. 교역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当我们用货币购买一个商品的时候，
我们必须约定一个时间和地点。 네, 제가 정한 시간인데 여기서 교육이랑 교육에서 진행받은 시간과 비입니다. 如果没有这同一时间，我们就不能进行交易。 저희가 같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那么在这种交易的低级阶段的商品交换的这种低级的阶段的时候，我们是不能拿现在和未来相交换的。 그래서 이런 상품과의 제일 초기 단계에서 因为不在初级的阶段的时候， 제일 초기 단계에서 是不能拿现在和未来相交换的。 네,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교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你不能说我将来，我未来我能挣100万元，那是我的未来，我用未来就要买你现在的东西。我说我将来能挣100万，我10年之后能挣100万元，我现在拿我将来要挣的这100万元买你现在的东西，你肯定不买。 제가 미래에 나는 100만 달러 벌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만 달러 갖고 지금 사고 싶은 걸로 사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팔지 않겠죠? 但是发展到金融之后就不是这样了。我们现在不知道韩国怎么样，中国很多人都在买股票，买股票是买什么呢？就是拿现在的钱买他未来的蓝图。 네, 하지만 금융이 생기고 나서는 주식이 생겨나고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의 돈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것이죠. 所以现代经济它进入了金融的为核心的时代，那就产生了很多的可能发生的危机。 그럼 현재 경제는 많은 부분을 금융 주식 투자에 요구하는데 많은 위험을 나올 수 있습니다. 但是如果没有金融，也就没有现在的经济活动。 하지만 금융 주식 투자가 없다면 현재의 경제 활동이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也就是说，经济学早已把未来作为其核心概念。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제학은 이미 이전부터 미래라는 개념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金融学表明，未来不是梦。 네, 금융학은 말하죠. 미래는 꿈이 아니라고. 我们管理学也要紧步后尘，来说未来不是空。 우리 경영학도 그런 면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빈 것이 아니라고. 未来不是虚无缥缈，未来的蓝图就能换现在的钱。未来如果是虚无缥缈的，它怎么能和现在相交换呢？ 미래를 어떻게 구간할 수 있을까요? 所以我们说，管理者生活在未来不是空的。 그래서 저희는 경영가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 미래로 사는 것을 전혀 허름한 개념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人是什么？人不是一种现成的存在。 사람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지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人也不是他过去的存在。 그리고 사람은 또한 그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아닙니다. 人就是在未来到来之前，先行筹划着他的未来的人。 사람은 바로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因此，未来是一种积极的存在。 그래서 미래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未来是现在还不存在，但终究要到来的现在。 미래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곧 다가올 현재인 것입니다. 我们管理者就是要在这个现在还没到来的时候，自己要先行的生活在这个现在当中。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경영가들은, 우리 리더들은 바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这样进行管理，才是我们所说的未来管理。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기반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现在又说到海德格尔，海德格尔很多话讲的是非常深刻的。 네, 또 하이데거가 나오네요. 그동안 많은 같은 시가 있습니다. 他说：“将来是什么？将来就是让自身来到自身中的那个来。 미래란 무엇인가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란
미래란 바로 자신에게 다가올 그 다가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我们每个人都是来到未来， 우리는 모두 미래로 갑니다. 但是我们每个人来到未来，它是有主动的和被动的两种情况。 그때 우리가 미래에 도달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주동적으로 미래로 가거나 수동적으로 미래로 가거나. 动物没有未来， 동물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可以说动物也没有过去、现在、未来这种区别。 그리고 사실 동물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별이 없죠. 这是别人看的，研究动物知道过去的动物过去是什么，现在是什么，将来是什么。 그런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어도 동물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미래는 어떨지 추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而他自己并不知道自己未来是什么， 하지만 동물 자신 스스로는 미래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所以他不是来， 그래서 그것은 다가옴이 아닙니다. 这个来是动词。 여기서 이 다가옴이란 동사입니다. 我们每个人都是积极的、主动的，让自身来到未来的自身中去。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하여금 미래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这才是人，而且是现在的人。 이것이 바로 사람이 것이고 현재 사람인 것입니다. 如果我们每个人还是被时间推着走向未来，那么我们就不是一种积极的存在。 만약 우리 모든 사람이 시간을 떠밀려서 그런 식으로 미래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적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马克思所开启的这种自由时间观，它也是以将来为中心。 마르크스가 앞서 말했던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부분도 이 미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马克思的对这些自由的看法也是非常意义，我认为也是非常大的。 마르크스가 이런 자유에 대한 생각도 저는 아주 깊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那么我们又说到过去的农业文明的时代，它在时间上表现为是只重过去而忽视现在和未来。 공원 문명에서의 시간상의 발전은 과거만을 중시하고 현재와 미래는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中国古人什么都讲上古，就是崇尚古代。 중국의 상인들은 항상 참고 정신을 강조합니다. 바로 오롯 옛것, 옛 문물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정신입니다. 而工业文明的发展在时间上表现为注重现在。 하지만 공원 문명의 발전은 내 시간상에서 현재만을 중시하고 과거와 미래를 여기는 것으로 봅니다. 现代人似乎也有很多这方面的问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我这里头讲的就是现在中国的有些年轻人就是这种观点，人生态度是不求天地长久，只求曾经拥有等等。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이런 미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 살아서 뭐해 그냥 지금 많이 가지면 되지 이런 식의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我们又说到福岛核电站， 여기서 다시 행복한 원전 사례를 말하겠습니다. 我从电视上看到，说一位当时设计这个福岛核电站的专家说，他们根本就没有考虑过核电站解体的危险问题。 TV에서 후쿠야마 원전을 건설한 설계자 인터뷰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설계할 때 전혀 이 원전이 붕괴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也就是说，他们充分考虑了核电站在正常运转下的安全问题。 그 말은 그들이 원전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而他们认为核电站的解体是一个遥远的问题。 그때 그들은 원전의 해체란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这就讲是将来的问题。 미래의 문제. 将来的问题，他们的想法是留给将来再说。 그때 그들의 태도는 미래 문제는 미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那么结果到我们现在，海啸这种强大的地震之后引起的海啸，把核电站解体的问题突然的摆在眼前了。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떻죠? 지진이 일어난 사람이가 원전의 붕괴를 나오고 그것은 바로 지금
그 현재로 다가오는 결과가 같습니다. 所以我认为这是一个时间观的问题， 그래서 저는 이런 바로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也是管理者的境界。 네, 그리고 바로 경영과의 장치의 문제입니다. 所以我们应当思考，我们究竟应该站在什么样的时间坐标上管理企业和组织？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가로서, 리더로서 우리는 어떤 시간 좌표를 위해 서서 내가 이끌어야 할 조직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是活在现在不管将来，还是为了将来活在现在？ 네, 지금 삶에서 미래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 것인지 생각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这就是两种哲学， 바로 두 가지 철학입니다. 或者说这是两种哲学管理观。 네, 두 가지 철학의 경영관의 방식,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的观点是，以现在管理未来，终将失去未来。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현재로서 미래를 경영하면 결국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只有以未来管理现在，才能赢得未来。 오직 미래 기반에서 현재를 경영해야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这个道理对不对？请大家一块儿思考。 네, 이 말이 맞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因此，问题在于我们究竟是用过去管理现在，或用现在管理现在，还是用未来管理现在？ 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과거로서의 현재를 경영할 것인지, 아니면 과연 현재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기반에서 현재를 경영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包括我们亚洲研究所写的书，我觉得非常好。书的题目叫《新亚洲》。 네, 아시아 현재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를 생각하는 기사를 생각합니다. 我觉得世界的问题很大程度上也是管理问题。 세계를 바라보는 문제도 바로 谁在管理亚洲？ 누가 아시아를 관리하나요? 怎么管理亚洲？ 어떻게 아시아를 관리할까요? 也是用未来管理现在，还是用现在管理未来的问题？ 네, 그런 문제 모두 바로 미래에 지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만을 바라볼 것인지에 많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因此，我们的结论是，管理者只有生活在未来中，用未来管理现在，才不致使他管理的组织倒回到过去。 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가가 리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경영을 해야 할 순간이 다시 이끄는 조직의 과거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日本福岛核泄漏，我觉得是一个明显的倒回到过去的实例。 일본 후쿠야마 원전의 붉게 탄생과정은 바로 그 아소미라고 생각합니다. 那么未来是什么？有人讲，那怎么用未来管理现在？未来是可能性。 미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미래 기반에서 경영할 수 있을까요? 미래란 바로 가능성을 因 문제입니다. 为可能性就不是一种， 왜냐하면 가능성은 단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可能性至少有两种甚至多种。 가능성은 적어도 두 가지 더 많이 있겠죠. 我们对可能性也要做哲学的分析和批判。 그리고 바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对于人来讲，可能高于现实。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바로 현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因此，所谓未来管理，就是立足可能管理现实。 그래서 미래에 기반한 경영 관리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고 현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因为可能无法管理， 왜냐하면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我们不是管理可能， 우리는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有没有可能利用可能管理现实呢？是可以的。 가능성을 이용해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那就是说，我们事先估计到可能性是什么，估计到有这样的可能，我们利用这种可能管理现在。 그럼 바로 우리가 가능성이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比 것입니다. 如说911事件之前，曾经有人提出过恐怖主义的这种灾难问题，建议就恐怖主义事件征收额外的保险费。 네, 9.11 사건 이전에 이런 테러리즘 공포주의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큰
부업부의 한자는 마이샤 없습니다. 但是，这个沃伦巴菲特旗下的保险公司，他没有这么做。 그래서 워렌 버핏이 했던 그 보험회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由此造成了巨额的亏损。 네, 그런 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손해를 보았죠. 为什么？因为他们当时对这种事件严重性的估计要比现在低得多。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태의 심각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我觉得这也是没有用未来管理现在的一个很好的实例。 이것 역시 미래를 보지 않고 경영을 한 어떤 사회로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应该说，不光是哲学家、经济学家、科学家，包括诗人，也在思考时间的问题。 철학가, 경제학자, 과학자뿐만 아니라 시인까지도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20世纪的一个英国的著名诗人叫艾略特说过，这是他写的一首诗，其中的一段，我把它摘到这儿。 네,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했던 한 시인이 했던 4개의 다투기라는 시를 제가 여기에 인용해 보았습니다. 它这是一种哲学化的诗， 이는 굉장히 철학적인 시예요. 我觉得它有很大的先知性。 이게 엄청난 어떤 성경 지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我之所以反复的引述这些关于科学家、哲学家、诗人的关于时间的论述，我就是要提醒大家对时间性的高度的注意。 제가 이런 아까 앞서 말했던 여러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보냈던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时间的问题，未来的问题，既是非常困难的哲学的问题，也是非常重要的现实的问题。 시간의 문제, 미래 문제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我们的时代一切都在快速的变化发展， 우리 현재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未来充满了可能性、风险性、不确定性。 미래는 가능성, 위험성,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但未来要充满了希望，充满了积极，充满了梦想。 하지만 미래는 또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我们明天生活的会怎样，一定意义上取决于我们能否跨越时空，想象未来，预测未来，生活在未来。 우리는 내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과의 필요가 넘어서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我跟大家交流了这么多，费了大家这么多的时间，其实说来说去就是一句话，就是要用未来管理现在。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결국 미래로서 경영을 미래 기반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但是如何用未来管理现在，这个未来管理的问题是刚刚提出的问题，还需要我们深入的进行研究。 그래서 어떻게 미래로 현재를 관리할까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耽误了大家这么长的时间，可能有很多地方想的不周到、不正确，希望大家指正。谢谢。 여러분들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2009년도 이 아시아 포럼 처음에 시작할 때 첫 강연자로 모신 선생님이 전 김진현 장관 그때 발표가 궁극의 시대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그 칠레마라고 경제, 환경의 자원에너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챌린지가 됐는데 오늘은 그거와 연결해서 과연 그런 위기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으로 정말 리더가 가져야 되는 어떤 덕목 여러 가지 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발표에 대해서 질문 저희가 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20여 분 정도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통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메디서 소장님.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과거는 돌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다고 하잖아요. 미래는 찾아갈 수 있지만 찾아갈 수 없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인디아니 현상이더라고요. 코피 아나니 옛날에 이경을 해서 인디아니인데, 선생님께서 정말 고마운 미래를 얘기. 고민이 뭐냐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큰 얘기로 보면, 우리, 아세아 또는 전 세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또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고민을 합니다. 他说就是过去是不可能的，但是未来是我们可以实现预测，然后实现防止嘛。所以说这个经历上，他觉得运气很好，肯定很好。然后他想提问的问题是，我们对亚洲研究者的老师们是应该要怎么能对未来管理方面，他们能学习什么？对这个方面能努力什么？然后第二个问题是，亚洲、韩国，然后中国、日本，他们为未来能做到什么事情？林所长这个问题提得很，我回想起来很困难，很重要，很困难。 선생님이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답하기가 참 어렵네요. 我觉得还是从哲学的角度说，哲学呢，有人管哲学叫无用之用。 저 역시 철학적인 측면에서 대답하고 싶습니다. 철학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为什么是无用之用呢？因为它本身不是一个提供具体的问题答案的学说。 철학은 어떤 뭐랄까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我想呢，我个人理解，就是我今天在第一个问题里讲的，未来管理是一种哲学管理，而哲学的管理它就要运用哲学。哲学的本质是什么呢？我今天突出讲两个，就是一个是批判性思维，一个是提高人的精神境界。 제가 아까 앞서 PPT에서 말했듯이 이 미래 기반형 강의는 더 철학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높은 경제 발달을 이뤘습니다. 亚洲的未来是什么？ 아시아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亚洲的未来，我也说不清楚。 네, 저도 모르겠네요. 但是亚洲的我们是怎么走向亚洲的未来呢？它不是自然而然的走向亚洲的未来，它是通过对亚洲的现实的现存的批判。 우리가 아시아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黑格尔讲过，凡是存在的都是合理的。 하에서 말했다. 어떤 존재하는 어떤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我们现在的亚洲的现实，它的存在也是合理的。 존재는 어떤 것이라도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현재에 있는 문제들도 但是它的合理性只是在它存在的一定限度之内。 하지만 그 합리성은 존재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当超出这个限度之后，合理的就转化为不合理的。 그 한도를 넘어서면은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던 합리성도 불합리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我们要运用批判性的思维，在批判现实中发现未来。 우리는 바로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발견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同时，要用我们积极的思维去建构我们将要的未来。 그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고를 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就是我们需要一种什么样的未来？ 네, 우리가 어떤 미래가 필요한지, 我们需要一种什么样的未来？这是我们可以努力实现的。
우리가 어떤 미래가 필요한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但是我们所建构的未来取决于我们人的精神的境界。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사람의 정신의 어떤 경지에 달려 있습니다. 尤其是领导者和管理者的精神的境界。 특히 리더의 정신에 다다른 경지에 만족하게 되죠. 所以我们哲学所能做的事情，我觉得就是在用批判性的思维和提高人的精神境界这两方面来影响人。 그래서 철학적 측면에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경지를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由此来构建我们亚洲的未来。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 미래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但是我这样说，也有可能是什么都没说。 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다가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미래를 가능성, 나학식성,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다음에 가까운 과거에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일종의 미래를 규정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지배적이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자와 리더들이 주로 미래를 규정하고 정의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정의된 미래가 현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재를 식민하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도 잃고 현재도 잃는 그런 상황이 지난 한 100여 년간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선생님의 발표를 들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래라고 했을 때 경영자의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일반인의 미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미래를 그리는 경영자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미래는 누구의 미래가 되고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강조가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생태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지속 가능성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전제해서 현재를 끊임없이 식민화하기 때문에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然后你在他讲义中讲了不确定性，然后可能性，然后我们需要构建这个未来，谈过这样3个方面。那么他想的是未来是谁构造的，然后怎么样构造，这个问题很重要。然后在现代社会里，在关于怎么样就是规定这个未来是什么东西，在这个问题上，在各个国家之间有很多摩擦，然后所以他想的是这样被一个集体规定的未来，对在生活在现在的人们进行一个在精神上的隔离。支配，然后所以在这样的情况下，那么在这样的情况下，被另外一个机器对我这么强
强加的这样的未来的话，那么一般人的未来需要我们怎么想？在这样，我们现在讲的是经营者的、管理者的那个未来，那么这个未来是谁的未来，什么样的未来，在不同机体之间。我明白你说的意思，就是说这个问题呢确实很重要，涉及的问题我认为也很多，也很复杂。 这个问题呢，我觉得是这样的，就是说，每一个组织，因为大到一个地区，小到一个大到地区，比如说东北亚、东北亚，下面是国家，朝鲜、日本、中国，下面是国家中的某一个组织，比如说某一个企业，企业中呢又是某一个什么它要分到不同的这样的一种层次。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크게는 지역, 예를 들면 중국과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울러서 작게는 지역 안에 있는 기업, 또 기업 안에 있는 소수 조직까지 여러 다양한 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而这种管理很大程度上是组织的领导者和管理者，我觉得起着非常重要的作用，甚至某种意义上说是决定作用。 이런 관리 방향에서 바로 리더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끄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那么人对于未来呢，我觉得有两种，一种呢就是我们不能左右它，但是我们可以预测。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에 있어서 미래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比如说9.12事件是可以预测、可以预见的一种可能性，但是我们不一定能够阻止这种可能性。 9.11 사건은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我觉得亚洲的问题可能也是这样，我们能预见到它的某种可能性，但是我们不一定能够，因为每个人的能力是有作用是有限的。 네, 아시아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것, 사람마다의 할 수 있는 것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在可能的情况下，如果我们的作用能达到的情况下，那么我觉得我们人的作用是积极的构建未来。在不能够起到这样作用的情况下，我们人的作用是积极的预测未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但是不管是积极的构建未来，还是预测未来，实际上我们都可以用这种未来，我们所构建的或者我们所预测的未来来管理现在。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예측하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因为我的题目是还是管理哲学的问题，我应该还是把我的题目限定在一个有限的范围里面。 네, 아무래도 제가 이번 분야가 관리 철학이다 보니 관리 철학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不知道回答好你的问题没有？ 답변이 잘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저희 한두 번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 먼저 질문하시고 앞에 학생 질문하시고. 국경에서 오신 왕지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국대학 철학과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포인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래에 관한 기반을 걸고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유교 자본주의에 대한
경영학과 자연과 철학의 하모니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표하는 것은 기업 정신과 공장 경영에 일어나는 문제. 예컨대 한국 10대 자녀의 90%가 부자지간 경영상속을 부르는데 이런 면 중국의 100대 60개, 70개도 부자지간, 심지어는 당 관료와 당 아들에게 큰 경제권을 남기고 있다는 적인데 아시아가 이제 일본,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서 미국, 혹은 일본, 혹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이코노미의 체제 속에 서로 공통적으로 끼고 있는 이 부자지간, 심지어는 이 가계에 대한 그 DNA 혈통, 이것이 적어도 21세기 말 시점에 가서는 한국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고명하신 왕지 교수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하나 또 하시고 하시죠. 왜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질문. 저랑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 그래요? 네, 비슷하면 네. 저 비슷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예, 그럼 하실 때. 王教授你好，我是在韩国留学的中国留学生，我想问一下你啊，就是您刚才有提出来说，哲学管理是提高管理者，主要是针对管理者这一块嘛。那么在企业家精神中有一点是说，企业家对这个未来有一种不确定性的预测。我想了解一下您所提出来的这个未来管理和企业家精神现在有一个什么样的区别和联系呢？未来管理，我理解未来管理应该是现在管理者应该达到的境界。 예. 저기 지금 질문하고 간단하게 한국말 생각해 주시고. 아니, 지금 질문하는. 네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경영과의 미래 기반한 경영 관리에서 리더가 정신의 단계를 하나씩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경영가가 자신의 수양을 높이는 것, 혹시 그것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답해요. 你的问题我是这样看的，这个企业家的精神呢，它是一种精神层面的东西，这跟我讲的是一个境界、精神这一类的东西啊。我讲未来管理呢，当然是在这种一定的境界和精神下面产生的东西。但是呢，未来管理呢，它不仅仅是一个精神，它是一种，应当说它是一种管理方式，是不是这样理解可以是吧？它就是说我觉得就是从这个角度来划分，我不是划分了反复了几次吗？它可以有3种可能的管理方式。但是这些方式跟它的精神和境界是有关系的，而这个精神境界上，其实我没设计更多的问题，主要提供了一个问题，它就是怎么批判性的理解人和组织的时间。我说的清楚吧？就这个意思啊。 네, 이제 미래 기반 경영 관리에서 리더의 기업가의 예술과 경지 수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관리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했던 도구로서 저는 보았던 것이고 저는 이런 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가가 리더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이 경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답변을 해드리자면 바로 이
사람으로서의 이 기업가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관리를 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해 나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선생님이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他说，就是这个未来管理，在现在这个21世纪，他想说有效资本主义和资本主义的结合，不论在中国是怎么样，在韩国，就是很多企业父子之间，父亲的到了企业在传给儿子，然后但这是非常比较式的精神上，然后他想说，在这个儒教资本主义这两个结合方面的这个问题上，那个管理者的精神精神见解方面和那个企业运用这两者之间的问题和这个在未来管理结合起来，在这个世界经济在这种范围下，这个问题我们应该有多少进行讨论？儒教和资本主义的问题，我是外行，我没有什么研究。유교 자본주의를 어떻게 미래 철학 관계에 연결시켜서 답변을 드리는 사실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교 자본주의가 잘 몰라서. 但是我个人理解呢，现在因为在中国也发生了这个国学的复兴。所谓国学的复兴，其实也是以儒学为核心的。国学，国家的国家。 그래서 국학이라는 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유교의 기초인 것입니다. 但是我从直观上看，我觉得从韩国的社会的发展上看，可能把儒学和资本主义相结合，这是一个成功的经验。 제가 한국 사회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유교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어떤 성공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但是就中国而言，我觉得仅仅复兴国学，我是有一定的疑问的，因为国学毕竟是在我想，过去中国人上古，那是一个在前资本主义时代出现的东西，要把它完全的就是依靠它来复兴中国是不可能的。 중국에서 지금 떠오르는 국학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국학에서 나오는 상고 정신 이것은 자본주의 전 시대에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현대와 어떻게 결합시켜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儒学当中是有很多积极的东西，但是这些积极的东西，它必须要经过一个批判的一个改造，才能移植到现代社会当中来，才能成为现代社会所需要的。 그래서 유교에는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역시 받아들여야 할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이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 좋은 점들만을 뽑아서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 나갈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这个问题，我觉得我自己没有什么发言权，也没有研究，对不起。 네,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약된 시간이 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번 질문해 주시고. 王老师您好，我是那个首尔大学哲学系的学生杨未来。我想问您3个问题，就可能回答很简单吧。第一个是您从那个道德关怀的角度，请阐述一下未来管理这个概念，我知道。我觉得未来管理它肯定有一个我们就是道德关怀层面的一个问题。第二个是未来管理它有没有可能存在一种应该是存在的错误和正确的？什么叫正确的未来管理和什么叫错误的未来管理？
第三个是刚才您提了一句，不管是天长地久，不管那个天长地久，不求天长地久，只求曾经拥有这句话，我个人认为是现代主义，也是一种享乐主义，西方的享乐主义。那么它的反面就是西方的禁欲主义。那么我觉得这两个都是不合适我们现代人、我们东方人这种生活习惯的。那么您提出这个未来管理主义，我听完这个整个讲座以后，觉得有点超现实主义的感觉，所以我请您给我回答一下，谢谢。 네, 저는 여기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관리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래 관리, 미래 기반한 개념 관리에서 옳고 그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PPT에서 요즘 중국 젊은이들은 이렇게 미래를 많이 바라보지 않고 오직 현재만 내가 현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를 추구한다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현대주의, 현대 쾌락주의라고 자주 말하죠. 근데 사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에 반대적인 개념이 약간 저는 초현실주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你好像是学伦理学的是吗？啊，你学什么专业的？我就是学那个就哲学，东方哲学。我研究的是宋明理学，但是我喜欢研究现实儒学。因为我今天讲的问题啊，实际上呢，这个范围限制还比较窄，我没有涉及那么多问题，也不大可能涉及那么多的问题啊。我觉得能够提出一个问题来，大家觉得有价值，供大家深入思考，我认为我就算达到目的了。 학자는 어디서 공부하고 있죠? 네, 저 학자는 동양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리 철학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많은 범위나 분야를 아우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未来管理的问题，从我的角度讲呢，我还是立足于管理者，立足于某一个组织的管理者的行为而言，是这么一个前提。我的意思就是说呢，任何一个管理者，他要管理一个组织，对吧？他要对一个组织进行管理。那么对这个组织进行管理的时候呢，以往的管理学没有告诉我们这个管理中的时间性问题，就是时间性问题。我是提出来呢，我觉得管理当中也有一个非常重要的问题，就是时间性的问题。就好像当时海德格尔讲，人的存在是一个时间性的问题。那么这个时间性当中，时间有过去、有现在、有未来。在时间性当中，对于人来讲，最重要的是未来。尤其是现在这个社会，因为我们的社会现在发展，一个是快速，社会发展的速度非常快；另外一个，由于社会发展的快速，产生了社会发展的风险，发展了很多不确定性。那这样的话呢，给我们的管理者实际上提出了一个很困难的，但是也很重要的问题。因为我们的管理者，或者说特别是我们的一个组织的一个领导者，他是要对这个组织负责的，他要引导这个组织如果不用说他是站在过去来管理现在，就是他仅仅站在现在管理现在，他也可能会对这个组织的发展产生致命性的危险的后果。所以我们提出来，我们现在不能是过去中国老百姓讲有一句话，我觉得是最典型的就是走着瞧吧，走到哪算哪，是吧？
这种走着瞧吧，走到哪儿算哪儿。所以说不把你救死也是这个意思啊。我觉得他就是不符合我这个未来管理的理念。 네, 제가 뭐 많은 기사를 나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제가 말했던 방향이 학생들 어떤 의문점이나 배워야 할 점을 느끼겠다는 데서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관리 철학에서 이제 전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정신적인 어떤 단계, 수양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하이데거가 인간의 존재는 시간과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기 시간성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또 미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빠른 속도를 변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위험도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굉장한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로서 현재를 관리하거나 아니 현재만을 바라보고 경영을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속담 중에 여기 한번 꽂히면 계속 한다든지 나 이대로 계속 할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그런 태도도 결국에는 이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给3位鼓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정 시간 좀 넘었는데 학생들 오셔서 질문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통역해 주신 우리 고유경 학생님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또 왕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